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은의 영상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애플 어닝 분석 이 영상 하나로 끝이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액면 분할의 의미 그리고 또 어닝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애플의 주가가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향후에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는 우리가 꾸준히 분기 보고서 쿼터 어닝을 분석하고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팔로우 하다 보면은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두 기업의 주주 그리고 오너의 관점에서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기업의 분기 보고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마존 Q2 어닝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로 아마존 Q2 어닝 키 인포메이션 Q2 어닝의 하이라이트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미주은과 함께 아마존 재무제표 분석 이제 한 기업 한 기업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마존 Q3 가이던스 앤 굿 뉴스. 그럼 다음 분기 3분기에 아마존은 과연 어떠한 계획 그리고 전망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지 그리고 분기 보고서에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주의 입장,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주은을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요. 아마존의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3,000 그래도 사야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심도 깊게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기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대부분의 기업 정보는 다루었기 때문에요. 오늘 내용은 순전히 Q2 분기 보고서의 내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아마존 Q2 어닝 키 인포메이션부터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Q2 어닝 리절트 보시면요. 첫 번째 어닝부터 살펴보면요.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던 어닝의 액수는 하나의 주당 1.46달러였는데요. 지금 어닝 퍼 시어가 10.30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아마존의 어닝이 화제가 됐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치죠. 마켓은 1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달러가 넘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진정한 서프라이즈 어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을 살펴봐도요.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던 매출의 실적은 82.56 빌리언이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이 딜리버한 그런 매출의 실적은 88.91 빌리언. 그래서 대강 계산해봐도 7 빌리언이 넘는 그런 매출을 더 발생시킨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Q2 성적은 좀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어닝 실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레비뉴는 이 컨센서스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마켓의 전망치는 11.02 빌리언이었는데요. 실제 매출은 10.81로 우리 마켓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오게티라고 부르죠. 만약에 이 오게티가 없었다면 아마존이 금요일날 5% 6% 뛰는 게 아니고요. 한 10% 이상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AWS의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이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마존 Q2 매출 실적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2020년 Q2의 실적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존은요. 전통적으로 그 시즈널리티가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1분기에 다시 떨어지고
2, 3, 4 올라가고요. 다시 1 떨어져서 2, 3, 4 이렇게 항상 모든 연도에 1분기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올라갈수록 매출도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매출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다음에 2분기잖아요. 작년 2분기랑 비교해보면 정말 현저하게 좋은 실적인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데요. 역대 최고 실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019년에 4, 4분기에 비해서도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마존 Q2 넷 인컴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넷 인컴 실적은 지금 아마존의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5.2 빌리언을 지금 넷 인컴으로 남겼는데요. 그 실적이 최근 몇 년 동안의 넷 인컴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호 성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중과 함께 아마존 재무제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분석했던 애플과 마찬가지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지 않고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랑 약간 읽는 법이 틀렸었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매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확인해서 매출 마이너스 비용 이꼴 넷 인컴 이렇게 3박자가 쉽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토탈 넷 세일 즉 매출이 먼저 나오고요. 지금 2020년은 이쪽에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이 앞쪽에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2019년이 앞쪽에 2020년이 뒤쪽에 위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매출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볼 부분이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입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줘야 되거든요. 어제랑 조금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 따라서 재무제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보기 전에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따로 띄어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세일즈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는 것은 우리가 레비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직접 비용이 아니고 간접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경우였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경우 코스트 오브 세일즈, 즉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직접 비용 역시도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83069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오퍼레이팅 인컴이겠죠. 오퍼레이팅 인컴은 전체 매출 88912에서 전체 우리가 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83069를 빼면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넷 인컴은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텍스라든지 인슈어런스라든지 뭐 프로비전 이런 것들을 자잘한 비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더하고 뺀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을 우리가 넷 인컴, 프로핏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 인컴을 우리가 만약에 발행 주식 개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어닝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590 밀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넷 인컴이 5243이고 여기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509니까 나누어 주면 earning per share가 바로 나옵니다. Diluted earnings per share가 10.3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아마존이 만들어낸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나온 넷 인컴은 10.3달러다. 우리가 그래서 넷 인컴을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earning per share가 나온다는 것을 이번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마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있고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핏 마진이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그로스 마진을 계산해 봤죠. 그로스 마진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세일즈 직접 비용만 빼고 나면은 그게 바로 그로스 인컴이잖아요. 그래서 그로스 인컴을 토탈 레비뉴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그로스 마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로스 인컴을 지금 재무제표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은 패스하고요. 대신 여기 보시면 전체의 매출에서 코스트 오브 세일즈 그리고 나머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다 빼고 나면 남아있는 인컴을 오퍼레이팅 인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인컴을 토탈 레비뉴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바로 오퍼레이팅 마진이 되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지금 5843이고요. 전체 토탈 레비뉴 매출이 8891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 0.0657, 즉
아마존의 2, 4분기의 오퍼레이팅 마진은 6.6%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더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프로핏 마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은 넷 인컴을 토탈 레비뉴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넷 인컴이 지금 5243이 나와 있고요. 토탈 레비뉴가 88912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 0.059 5.9%의 프로핏 마진.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마존의 실적 치고 5.9%면 굉장히 좋은 프로핏 마진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은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발란시트 역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20년이고요. 왼쪽이 2019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발란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셋 그리고 라이어빌리티 그리고 스톡홀더즈 에퀴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발란시트 왜 발란시트인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셋에 나와 있는 금액 그리고 라이어빌리티랑 스톡홀더즈 에퀴티 두 개를 합친 금액 이게 258314, 258314로 두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란시트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이 커런트 어셋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작년 이맘때 비교해 보면 커런트 어셋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커런트 어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보실 부분이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니까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도 조금 늘어났지만 지금 늘어난 금액이 커런트 어셋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커런트 어셋하고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가지고 레이시오를 구하는 것을 커런트 레이시오라 그러죠. 커런트 어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즉 여기 보시면 110908을 93896으로 나누어 주면 그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1.18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1.1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커런트 어셋, 유동성 자산이 한 18% 정도 많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발란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구해봐야 되는 숫자가 있죠. 바로 debt to equity ratio입니다. debt은 여기 liability, 부채를 얘기하고요. equity라는 것은 자기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부채를 비교해 보면 부채가 몇 배 정도 되는가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발란시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토탈 라이빌리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 써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토탈 라이빌리티 앤 스톡홀더즈 에퀴티는 나와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친 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스톡홀더즈 에퀴티 토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라이빌리티 토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이빌리티 토탈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라이빌리티 여러 종류가 있는데 current liability, 그리고 long-term lease liability, long-term debt, 그리고 other long-term liability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total liability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18458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equity로 나눠줘야 되니까 equity는 73728이잖아요. 두 숫자를 나누어 보면 2.50이 나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 봤을 때 부채가 나의 자기 자본보다 2.5배가 더 많다.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애플도 지금 보면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뭔지 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런 기사가 한 달 전 정도에 났었습니다. Amazon borrows 10 billion at record low interest. 아마존이 지금 돈을 10빌리언이라 빌렸는데, 즉 100억 달러를 빌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가장 낮은 이자를 가지고 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율의 부채를 만들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기사예요. 여기 보면 아마존 reinforces its balance sheet잖아요. 아마존이 발란시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부채를 빌렸는데 오히려 발란시트이 좋아졌다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10빌리언, 즉 100억 달러를 빌리는데 어떻게 빌렸냐면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보면요. 1.76%의 이율을 가지고 지금 빠르게는 3년, 그리고 길게는 40년짜리 부채를 지금 거액을 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이율이 1.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마존이 1.76이었고
지금 애플이 1.25다.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부채를 늘림으로써 그들의 발란시트, 현금을 많이 늘려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부채 비율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는요, 아마존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요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성장을 보면요, 매출 성장이 지금 작년에 2분기랑 비교해 보면 무려 40%가 올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41% FX는 뭐냐면요, 우리가 환율을 대비해 보면 이 정도인데 환율을 떼고 진짜 매출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40%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0%의 매출이 상승하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Net Sale TTM이니까요. 이번에도 매출인데 이번에는 이번 분기뿐만 아니고요. TTM, Trailing 12 Months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신장이 그 전에 12개월하고 비교해보면 어떤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무려 28%네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만 깜짝 좋았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12개월 동안 계속 28%씩 매출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건강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요, 이 도표에서 지금 아마존이 매출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기업에 따라서 그 매출을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애플 같은 경우는 6가지의 프로덕트 앤 서비스로 나눠서 아이폰, 아이패드, 그 다음에 서비스,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을 비교를 했잖아요. 아마존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누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62%를 차지하는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뭐를 판매하던 그냥 62%는 그 북미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인터내셔널이 지금 26%, 그러니까 시장으로 일단 두 개를 나누고 나서요. 이런 지형적인 시장하고 관계없는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이 클라우드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매출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2%를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넷인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성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넷인컴은 어떤지요? 넷인컴은 무려 작년 2분기랑 비교해보면 100% 성장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은요, 북미 시장만 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시장의 매출 성장을 보면요, 무려 43%의 성장을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보여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은 37%, 그래서 북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인터내셔널 마켓, 인터내셔널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마존이 과연 성장을 하고 있을까? 예, 38% 성장한다고 보여주네요. 그리고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분기, 즉 2020년 1분기까지는요.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오퍼레이션 인컴이 플러스가 된 그러한 분기가 이번 2020년 2분기입니다. 드디어 아마존이 북미 지역 마켓 그리고 AWS 클라우드 마켓에 의존하고 있던 오퍼레이팅 인컴이 드디어 인터내셔널 마켓에서도 플러스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순간을 이번 2분기에 맞이를 했네요.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한 그런 정보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매출 성장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29%,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30% 가깝게 매출이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켓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성장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58%나 늘었네요. 굉장히 좋죠. 자, 다음 순서는요, 아마존의 Q3 가이던스 그리고 굿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Q2가 얼마나 좋은 실적을 냈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Q2 반짝 좋으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Q3, Q4, 나아가 내년까지도 계속 좋은 성적을 아마존이 우리한테 보여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역시도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매출부터 보시면요, 매출은 87빌리언에서 93빌리언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아마존 매니지먼트 팀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그거 역시 24%에서 33%가 향상된 그런 성장률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 2분기처럼 무슨 40% 정도 올라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4%에서 많게는 33%의 성장을 다음 분기에도 보여줄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2빌리언에서 5빌리언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빌리언에서 5빌리언은요, 코비드-19하고 싸우기 위해서 2빌리언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에 3.2빌리언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오퍼레이팅 인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의미를 확장시켜서 보면요, 마켓에서 지금 내놓는 전망치가 있었어요. 2020년 3분기에 마켓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를 보면요, 매출이 86.44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7에서 93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7에서 93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86보다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높게 나온다. 따라서 Q3의 어닝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3 오퍼레이팅 인컴도 보면요, 마켓에서 내놓은 포캐스트는 3.1빌리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경영진이 내놓은 수치가 2빌리언에서 5빌리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나오지 않는 한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도 마켓의 전망치보다는 좋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존 Q3의 어닝이 지금 3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은 굿뉴스로 넘어갑니다. 아마존의 분기 보고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투자자들한테 지금 아마존 경영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향후 경영진이 생각하는 경영 전략 같은 것을 자세하게 굉장히 쉽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만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지금 분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점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뉴스에서 아마존의 경영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의 경영진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는 직원들, 가족들,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1분기 어닝에서 발표했듯이 2분기 3개월 동안은 약 4빌리언, 40억 달러를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딜리버리 파트너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지금 컨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켓 전문가들의 어닝 포켓스가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그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2분기에 보통 예상할 수 있는 넷 인컴이 한 4에서 5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그 대부분을 아마존에서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지금 예상되는 넷 인컴이 많아야 2빌리언, 적으면 1빌리언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마켓의 예상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훌쩍 넘겨버리는 그런 실적을 발표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직원 그리고 파트너 보너스로 지금 500밀리언을 사용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네요. 한 5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되죠. 그거를 지금 직원들의 보너스로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직원들이 행복해야 기업이 발전하니까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아마존 헬스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헬스 센터에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크로스오버 헬스라는 그런 조직, 그룹과 지금 협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 미국 전역에 파일럿, 즉 시범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헬스 센터가 약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도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직원들 그리고 직원의 가족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마존 헬스 센터인데요. 나중에 가면 이게 퍼블릭에도 오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일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아마존이 지금 글로벌 셀링을 론칭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서드파티 셀러들이 전 세계에 있는 16개의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일본 쪽에서 매출이 많이 향상될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렇죠? 다음은 아마존 인디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마존은 인도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로컬숍 온 아마존이라고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아마존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요. 이미 론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셀러들이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을 보내주고 있고요. 인도 시장이 지금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점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도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아마존이 그로서리 딜리버리 캐퍼시티를 늘렸다는 내용입니다. 즉 배달이 가능한 수용량을 늘렸는데요. 어느 정도 늘렸냐면 160% 늘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배달 가능 수용량을 160%나 늘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지금 그로서리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냐를 보면요, 트리플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300% 신장했다. 아마존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 그로서리 딜리버리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기존의 온라인 시장에서는 마켓 점유율이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시탐탐 마켓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그로서리 쇼핑이에요. 지금 그로서리 딜리버리 캐퍼시티도 늘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세일이 늘어나면서 코비드를 지금 기회로 삼아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마켓 쉐어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소식을 보면요, 아마존은 미국 정부의 농업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조 중이다. 그리고 스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민들 중에 건강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건강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을 스냅이라고 부릅니다.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좋은 소식이 한 장이 더 있네요. 굉장히 많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소식은요, 유료 멤버십 프라임을 가입하면 시청 가능한 그 프라임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지금 새로운 걸 론칭했습니다. 와치파티라고 해서요, 페이스북의 와치파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하고 영화를 같이 보면서 수다도 떨고 파티의 컨셉으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다음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요. 9번째 소식이 뭐냐면요, 아마존도 넷플릭스처럼 이제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그레그 데니얼이라는 그 에이미 위너랑 같이 만든 그런 시리즈도 있는 것 같고요. 홈커밍 시즌2, 버시 시즌2, 여러가지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을 이미 자체 제작해서 아마존 프리미어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참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자, 10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아마존의 보이스 세크레터리 AI죠. 알렉사가 지금 GM이라든지 토요타 그리고 렉서스와 같이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동차 모델에 알렉사가 들어가게 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11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HSBC 홍콩에 있는 세계 최대의 은행 중에 하나죠. 이 HSBC가 기업 클라우딩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했다. 그래서 AWS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지금 제공한다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웹이나 모바일 폰으로 누구나 쉽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와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지금 AWS가 유튜브처럼 개인이 직접 방송을 하고 개인이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굉장히 멋진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소식들 한꺼번에 정리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보고서 가면 다른 내용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 to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로서 미존 보유 최고 기업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제 포트폴리오를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제가 가진 전체 보유량 중에 20%가 아마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분량인데요. 제가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뭐냐면 아마존은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역시 아마존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추가 매수를 고려해 봐야겠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수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AWS 매출 성장을 모니터링하자. 안타깝게도 Q2의 지금 분기 보고서에서 5개 T로 하나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AWS 매출이 마켓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컨센서스에 비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WS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을 비교를 하잖아요. 과연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앞으로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지 굉장히 흥미로운 컴피티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었습니다. 새롭게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마존의 그로서리 숍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페이리스 숍이라는 새로운 컨셉의 편의점이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알렉사의 미래도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그리고 AI 홈 로봇이라는 걸 한 2, 3년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아마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온라인 점유율 세계 최고, 그리고 AWS도 세계 최고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한두 개만 더 성장을 해준다면 아마존은 앞으로 한동안 5년, 10년, 15년, 20년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업 자리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바쁜 월요일부터 귀중한 시간 내서 미좋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기 보고서 공부하는 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주가의 변동 거기에 주는 관심 조금만 줄여나가고요. 대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기업이 얼마나 지금 매출이 신장되고 있고 넷인컴이 좋아지고 있는지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주가만 바라보는 감정적인 투자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투자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